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 넘어와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단원이고요. 다양한 이제 화학 반응.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수용액 반응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수용액 반응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뭐 어떤 침전 반응이라든지 뭐 다양한 반응들을 이제 보면서 산화환원 반응까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반응이기 때문에 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 내용들이 좀 있네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용매가 물이에요. 수용액, 그죠? 수용액 이러면 용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냐면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불렀죠. 균일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하는 파트에 가면 또 용액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수용액이지만 우리가 이제 기체 단원에 가게 되면요, 기체도 용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다, 골고루 섞여 있다. 그러면 이제 용액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용매, 용질에 대한 얘기들 이제 하시면 되는데,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용질이 있고요. 그러니까 녹는 물질이죠. 얘하고 용매가 골고루 섞이면 뭐가 돼요? 용액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요 과정은 뭘 하냐면 용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제 용액 단원에 가게 되면은 용액의 형성 원리도 배울 거야. 어쨌든 이제 용해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용질이 고체이고 용매가 액체인 경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형태죠. 그런데 이때 용액은 용매의 상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액체예요, 용액도. 그 다음에 자, 얘가 기체인 경우도 있고요. 얘는 액체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액체와 액체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액체예요. 되겠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 소금, 물, 그 다음에 설탕, 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 같은 거, 뭐 탄산수 같은 거, 액체 이렇게 섞인 거 뭐, 그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거, 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있잖아요. 상태가 동일할 때는, 즉 용매와 용질이 상이 똑같을 때는요, 양이 많은 게 용매예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기체와 기체가 있죠. 그럼 얘는 상태가 뭐야? 기체야.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공기라 그랬어요, 그죠? 공기는 질소가 용매인 거야. 질소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고체도 있죠. 그죠? 이런 게 뭐냐면 이제 합금 같은 거. 여러분들 뭐 14K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금하고 니켈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러니까 등등등 뭐 고체랑 기체 섞인 것도 있어요. 용질이 기체고요, 용매가 고체인 경우도 있어요. 뭐 수소 저장합금 같은 것들은 이제 팔라듐의 수소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죠. 어쨌든 용액은 이렇게 많은데 우린 이번 단에서 뭘 배우는 거야? 수용액, 용매가 물인 경우를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매가 물인 경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죠. NaCl 이러면 얘는 염화나트륨이니까 고체예요. 얘가 만약에 물에 녹는다, 물에 녹았다, 용해되었다. 어디에? 물에. 얘는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아요, 그죠? 물에 녹았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NaCl 이렇게 쓰죠. AQ. 그죠? AQ는 어떤 말이냐면 얘는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수용액이란 뜻이에요. 수용액. 솔루션이라는 것이 이제 용액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액 만들어진다.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자연계 제일 많기도 하고 사람체도 제일 많은 물질이기도 하고요. 물은 아주 좋은 용매예요. 물 아주 좋은 용매인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물은요. 물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때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오기 때문에 전자쌍이 이렇게 끌려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산화수 얘기할 때도 해드렸죠. 여기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부분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Na 플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분자에서 어디가 향하게 되냐면 O가 이렇게 향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녹인 거야, 이렇게. O가 이렇게 향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둘러싸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Cl, NaCl 녹았다 그러면 Cl-는 이렇게 Cl- 있으면 이때는 누가 향하겠어요? H 부분이 이렇게 향하게 돼요, 이렇게 용매 입자가 용질을 둘러싸는 현상을 우리는 용매화라 그래요. 용매화. 특히 용매가 물인 경우를 우리는 수화라 그래요, 수화. 아시겠죠? 자,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면은 어쨌든 물은 수소결합이 있다. 수소결합은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수소결합 화학결합이 아니라 이렇게 물 분자가 있으면 사실은 여기가 많이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많이 플러스고, 그러면 다른 분자에 있는 H,
내지는 또는 다른 분자에 있는 어떤 플러스 파트와 서로 상호작용이 강해요.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물 분자는 뭐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이랑 이제 잘 섞이게 되죠. 어쨌든 자, 뭐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분자 간의 힘을 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수소결합은 상당히 강한 분자 간의 힘이에요.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힘 중에서 상당히 강한 분자 간의 힘이에요. 우리가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입자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분자 사이에. 그죠? 그 다음에 기체되면 더 멀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떠한 입자들 간의, 분자들 간의 거리를 떨어뜨리고 극복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 과정에서 뭐냐면 얘는 열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 그래요. 흡열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물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 간의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분자 간의 힘을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면은 더울 때 땀 흘리죠. 땀 흘리는데 막 땀을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막 탈수 증상 일어나면 기분 상쾌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땀을 조금만 흘려도 얘가 날아가면서 내 몸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은 양의 분자의 손실을 가지고서도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환경에 따라 온도 변화가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가 뭐냐면 보통 칼로리 퍼 그램 도스 이렇게 되죠.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또 연용량이라는 것도 커요. 연용량 이것도 크고요. 그래서 열을 많이 함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용매로서의 물을 한번 볼게요. 물은 일단 극성 분자는 뭐냐면요. 분자의 구조가 대칭성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HCl이라고 하는 분자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H와 Cl 중에는 Cl의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러니까 전자를 더 좋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 H 쪽에 있는 요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 상대적으로 부분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T거든요. 그럼 얘는 이 전화가 상쇄가 안 되죠. 이런 건 이제 극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극성 분자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예를 들면 CO2 같은 것들은요. 분명히 전자 이렇게 끌려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칭성을 가져요.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분자 구조를 볼 때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vs EPR을 가지고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극성 분자라 그래요. 무극성 분자. 그래서 CO2는 물에 잘 녹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탄산음료 어떻게 만드냐면 CO2를 고압으로 팍 넣어가지고 녹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뚜껑 땅 따면 어떻게 돼? 날아가 기본적으로.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뭐냐면요. 전하를 띠는 애들은 잘 녹여요. 물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NaCl 같은 것들은 이온화되면 이렇게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물 분자가 둘러쌀 때 이 빨간색이 바로 이제 산소거든요. 보통 이제 빨간색 나타나는 것들이 전자 밀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러싸고요. Cl-는 이렇게 H가 둘러싸는데 사이즈가 또 얘가 더 크네. 그러니까 전자 껍질 때문에 그런 건데 나중에 이것은 주기성에서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녹인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제 설탕 같은 것들인데 설탕은 이온화되진 않아요. 우리가 물에 녹는다와 이온화는 다른 말이에요. 녹는다는 섞인다고요. 이온화는 정말 이온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인데 얘는 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 여기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부위는 플러스가 향하고요. 플러스 띄고 있는 부위는 마이너스 향하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섞인다 이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자 우리가 물과 기름은 섞여 안 섞여? 물과 기름은 안 섞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뭐 또 계면활성제 쓰면 돼요. 뭐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안 섞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물 분자는 뭐냐면 극성 분자예요. 얘는 무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녹는 과정, 섞이는 과정은 이런 말을 써요. like, dissolve, like. 이게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이제 끼리끼리 논다예요. 그래서 극성은 극성과 무극성은 무극성과 녹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용의 원리에서 할 거예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물과 기름이 왜 안 섞이니? 그러면 밀도 때문에 안 섞인대. 그런 말이 아니야. 자, 밀도가 달라도 섞여요.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다르고 같으면 같아요. 더군다나 똑같이 H2라 하더라도 얼음하고 물은 밀도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얼음하고 물을 딱 같이 놓으면 얼음이 위에 뜨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화학식이라도 상태가 다르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하고 알코올 섞여 안 섞여? 물하고 알코올은 섞이거든요. 두 개는 다른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달라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값을 주면 그 물질이 뭔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섞인단 말이야. 섞이는 건 왜 섞이는 거야? 얘도 극성, 얘도 극성 섞이는 거예요. 근데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거는 얘는 극성, 얘는 무성이라 안 섞이는 거고요. 그럼 누가 위에 떠요? 무조건 기름이 뜨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떠요. 가벼운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뜨는 물 위에 뜨는 기름은 가벼운 기름이고요.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많이 쓰는 기름 중에 사염화탄소라는 게 있어요.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는 물보다 무거운 기름이라서 만약에 내가 이제 물하고 이렇게 놓게 되면 자, 물은 위에 떠 있고요. 물은 떠 있고요.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게 CCl4예요. 사염화탄소. 얘는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건 왜 안 섞여? 극성, 무극성. 그리고 위에 뜨는 건 가벼우니까 뜨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혼돈하지 마시길 바랄게요.